말그림을 배워보도록 하죠. 예로부터 하늘을 다니기는 용과 같은 것이 없고 땅을 다니기는 말과 같은 것이 없다 라고 했으니 말은 운송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농경, 승용, 적과의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였죠. 그래서 소와 함께 생구라 하여 말은 한 식구나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했는데요. 말은 활력과 빠름,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원형으로 정복, 탁월성과 연관이 있으며 바람, 폭풍, 불, 파도, 흐르는 물의 힘을 상징하며 방위로는 남쪽에 위치합니다. 12지 중에서 말은 낮 오자 오이므로 오는 불의 기운이어서 강한 양기운이므로 악기나 병마를 쫓는 방편으로도 여겼죠.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럼 말의 머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말 머리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예. 마두 기법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말의 머리를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리느냐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정면에 있는 모양새를 한번 보면요. 말을 그릴 때 좀 제가 그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분석을 하기 전에 좀 일단 대략적인 거를 제가 그려놓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제가 왜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느냐면요.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유류 중에 눈이 가장 큰 동물이 뭐냐 그러면 예,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의 눈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야, 말은 보통 이렇게 골격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야,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콧구멍이 되겠죠. 야, 한번 이 상태에서 제가 분석을 좀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요. 말에 기본적으로 이 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이 이게 갈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기가 있겠죠. 이렇게 말에 갈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요. 제가 여기 귀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표시를 잘 이게 보일라나 옆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눈두덩이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여기가 좀 고리집니다. 그래 놓고 여기는 이렇게 좀 어둡죠. 왜 그러냐면 말이 머리가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요. 야, 요걸 분석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이래서 여기 대략 이런 구도구나, 라는 걸 알 거거든요. 야, 지금 말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할게요. 야, 일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대략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기른 거를 이렇게 나눠놨을 때 4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나누고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이 윗부분에 요 2분의 1보다 조금 밑에 요정까지 이렇게 크게 타원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크게 타원형을 그려요. 크게 타원형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눈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요 마지막 요 한 부분에 여기가
뭐가 된 거냐면, 그렇죠. 딱 봐도 지금 저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콧구녕의 위치, 코의 위치라는 걸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눈치를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 놓고 제가 지금 이 양옆으로 이렇게 타원형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 타원형 중에 2분의 1, 여기 뚝 잡은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 이 지점에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에 눈이. 야, 그러면 눈을 한번 대략 잡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요 각도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뭐냐면 두개골입니다. 이렇게 두개골이에요. 이렇게 두개골입니다. 이 위치가. 두개골의 윗부분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V자처럼. 그래 놓고 여기에 그게 있고요. 이쪽 위치, 즉 양쪽 위치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있다는 거죠. 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이렇게 들어온 위치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눈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볼록 옆부분에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저쪽에서 그릴 때 옆 모양을 그리면 금방 이 모양새가 나옵니다. 여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잘 표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눈에 이 눈썹이 아주 길죠. 말은. 그래서 이 말 눈이 포유류 중에 가장 크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고 여기는 쑥 들어간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벌써 말의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는 당연히 귀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갈기가 있겠죠. 이렇게. 갈기가 있을 겁니다. 말 갈기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 놓고 이 부분에 콧구녕이 있다는 걸 이제 말의 콧구멍은 좀 위쪽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입이 있겠죠? 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가요? 그러면 말의 형체에 따라 어느 정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이 색감을 넣건 안 넣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번 슬쩍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게 말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대략 이 둥근 위치, 2분의 1의 위치에 볼살이 있다는 것, 그것에 또다시 반의 반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이죠? 4분의 1 지점에 눈이 위치하고 나머지 2분의 1 안에 코와 이 아랫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밑에 4분의 3 지점에 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면 돼요. 이 코의 위치를. 그래 놓고 이 눈의 위치와 코의 위치, 그래 놓고 이 볼살 툭 튀어나온 부분의 이 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 말 그림을 그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이치를 알아놓으면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옆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의 옆모양을 좀 보면 설명이 좀 더 쉽습니다. 그냥 말은 옆모양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약간 이렇게 차이나게 그립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그릴 때 이걸 90도로 잡지 말고요. 약간만 이렇게 길게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벌써 2분의 1 지점에 여기에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눈. 이렇게 눈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쏙 들어갔겠고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있죠. 그래 놓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2분의 1 지점의 이 볼살, 이게 이렇게 볼살이 귀로 해서 귀 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귀는 여기 이 선에서 귀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귀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귀가
그래 놓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네. 그래 놓고 여기에서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잡아주면 보세요. 여기서 말이 이렇게 턱이 선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콧구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건 아래턱이 되는 거고. 야, 그러니까 선의 위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대략적인 말 그림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 그림이 이렇게 그래 놓고 선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목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 놓고 이거 목은 쭉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대로 여기에 색을 넣어보면 얘를 그리기가 쉽습니다. 야, 일단 요 콧구녕이 주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두움을 탁 줘요. 이렇게. 그래 놓고 얘는 이렇게 턱입니다. 그리고 여긴 툭 튀어나왔겠죠. 귀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여기엔 말 갈기가 있을 겁니다. 말 갈기가 있을 건데 지금은 일단 말 갈기는 좀 표현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갈기가 있을 거예요. 네. 뭐 귀를 가릴 거지만 지금은 일단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야, 말의 형태가 그대로 툭 튀어나오죠? 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그림 그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요. 일단 여기에서 이 선 기억나죠? 윗선, 약간선. 그래 놓고 이게 요 각도가 90도를 넘어야 됩니다. 90도보다 커야 이 말의 위치가 아주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각으로 잡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선상에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즉 4분의 4로 나눈 상태에서 2분의 1 지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귀 쪽으로 가는 볼살이 있고 여기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콧구녕이 그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입이 들어가고 이것은 아래 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서 눈이 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야, 눈이. 이렇게. 야, 그리고 요 위에 그대로 귀가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잡아 놓으면 말그림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 방법 중에 어디를 어둡게 하고 어디를 밝게 하고는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먹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 말의 머리를 통해서 말 머리 그리는 법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코 주위를 약간만 좀 붉은 기운을 우리 그 밤색 기운에서 붉은 기운을 좀만 넣어줘 보면 여러분들이 이 모양새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말에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네, 요걸 조금 더 제가 지금 색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 이제 여러분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을 좀 제가 오버해서 칠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좀 이렇게 넓단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아랫입술이고. 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요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널찍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칠했습니다. 야, 이렇게. 그래 놓고 저 위에가 눈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의 균형 감각을 내가 어디까지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말 머리가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다리도 좀 해보겠습니다. 말의 발굽을 좀 해보도록 하죠. 발과 발굽 그리기입니다. 이거를 네, 마지요, 마제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발은 당연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발과 뒷발이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예, 그렇죠. 전지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네, 후지기법입니다. 뒷발이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비교해서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발굽 비교입니다. 이 말 발굽 비교를 위해서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좀 한번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일단 한번 앞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야, 우리가 앞발을 보면요. 그냥 일단 서 있는 형태로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너무 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딱 서 있는 형태로 먼저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말이 발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뒷부분에 이 말의 발굽이 V자형으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앞발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말 발굽이 여기가 이렇게 V자로 터져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이 이렇게. 네, 요거를 제가 조금 이따 따로 좀 설명은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야, 그리고 얘 발이 이렇게 들어 있다면 이쪽은 당연히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무지게 이렇게 딱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무지게. 야무지게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서 있을 때 발의 형태를 보면 예, 이렇게 돼 있겠죠. 양쪽의 발의 형태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음, 음. 이렇게 생겼겠죠, 앞발은. 그럼 뒷발은 또 어떻게 생겨 있을까요? 뒷발도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뒷발의 형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그 나중에 뭐 말이 달린다든가 뭐 할 때 좀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다리가 이렇게 들린 다리도 있고 앞으로 튀어나온 다리도 있기 때문에 일단 들린 다리 쪽을 좀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V자로 좀 터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이 좀 발이 꺾여 있는 형태도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좀 튀어나온 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말이 달리다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의 형태가 이렇게 앞발과 뒷발의 차이점에 발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굽을 알려면요, 여러분이 말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좀 이따가 저 다양한 형태도 해주겠지만,
말 발굽을요, 뒤에서 이렇게 발을 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편자라고 하는 거를 말 이렇게 보면 징을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체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 놓고 이 안쪽에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 놓고 이 뒤쪽에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여기에 이렇게 V자형으로 말 발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어두운 부분, 여기를 제차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를 그렇죠. 굽바닥입니다. 굽바닥. 말 발굽, 굽바닥. 여기가요. 그래 놓고,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소위 말하면 여기가 발굽이에요. 우리가 징을 박는 곳 있죠? 예, 징을 박는다 할 때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서로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여기 V자형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뒤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놨던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안을 이렇게 보라고 해놨던 겁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 뒷부분도 그렇고 뒷모습을 볼 때는 그렇단 얘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 발굽이 생겼다는 걸 이해하셔야 말 그리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럼 또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말꼬리와 말갈기 기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요거를 말갈기 그리기와 말갈기, 그리고 꼬리 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꼬리 그리기. 네, 한자로는, 예, 말갈기를 다른 한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마종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종자는 상투 종자 또는, 그렇죠, 갈기 종자입니다. 말갈기 종자예요. 그래서 마종여, 예, 꼬리 밑자. 그래서 미 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냐면 말을 이 꼬리나 갈기를 잘 그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의 활달함이 죽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말이 앞 모양도 있고 옆 모양도 있잖아요.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달릴 때 씩씩하게 달리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뭐 기는, 네,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갈기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갈기를 이렇게 해놓고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렇죠. 좀 확확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너무 이쁘게 표현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 갈기가 너무 이쁘거나 가지런하면 문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의 그 당당함을 좀 표현해 주신다면 좀 더, 예, 좋겠죠. 이렇게요. 말 갈기는 이런 형태고요. 물론 꼬리도 그렇습니다만 다양합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 말이 꼭 이 모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정면에서도 좀 있었으니까 한번 그 기법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말은 또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 말의 느낌이 확연해지죠. 이렇게. 그리고 말의 꼬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난초를 치듯이 하면서도 좀 길게, 너무 나풀거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야지. 이거를 너무 진짜 실제 꼬리처럼 너무 당그라미 해 놓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올라간다든가 해도 여기서 가는 획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나가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런 획이 있을 때 말의 꼬리 느낌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꼬리를 그릴 때도 좀 더 난초획이나 획처럼 너무 이렇게 재미없는 획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모든 획이 다 그렇겠지만 날리더라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리라는 거죠. 이렇게. 음. 이런 식입니다. 너무 하지 말고 좀 흐트러뜨리지 말고 좀 모으면서 말꼬리도 난초획과 같은 획으로 좀 처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근육에 참 주의해서 그리시고요. 되도록이면, 예,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말 근육이 이렇게 좀 그 어느 정도의 엉덩이나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근육의 형태를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근육의 움직임새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의 골격을 제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또 이어서 좀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근육의 라인을 따라서 제가 한번 이걸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예, 예, 이런 식으로 말에 갈기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요. 꼬리도 제가 이야기했죠. 꼬리 넣을 때는 어떻게 넣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난초를 치듯이 너무 나풀거리게 하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치라고 그랬었죠? 네.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이 말에 명암을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다시피 말에 흐름이 딱 나오죠? 그래 놓고 이렇게 마디를 좀 다부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관절에 말의 그 어떤 강인함과 우아함 뭐 이런 것들이 관절에서 좀 나오고 비율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그린 이유는 비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뒷부분 하나, 가운데 하나, 앞부분 하나에서 3등분의 이 말 관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즉, 이 뒷부분의 관절도 3분의 1, 그 다음 몸통, 앞, 다리 3분의 1, 이런 정도의 간격을 가지면 되고요. 이렇게 말의 뒤쪽에는 이렇게 털이 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발 뒤쪽으로요. 네, 그리고 관절들도 이렇게 넣으시면 이 말의 아주 당당함이 좀 살아나겠죠? 네, 이렇게 그리면 완성작이 되겠습니다.